네, 3월 21일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가 타자 연습을 하겠는데요. 타자 연습을 하기 전에 키보드 자판을 보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키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그 카카오톡 창으로 그 키보드 자판 표를 보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 보시면서 또 선생님들 키보드 자판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먼저 읊어드릴게요. 이거는 스페이스 바키. 문서를 작성할 때 띄어쓰기가 되죠. 스페이스 바키. 그리고 한 번 누르면 한자, 한 번 누르면 영어로 바뀌는 한영키가 있어요, 옆에. 자, 아직 쓰임새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 않지만 Alt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Alt키는 양쪽 옆에 2개 있습니다. 또 컨트롤키라는 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컨트롤, Alt, 스페이스, 한영키, Alt, 컨트롤 키. 이런 키들이 있다라는 것만 쓰임을 모르는 것도 위치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Alt 키. 아직 이건 쓰임새가 안 나왔죠? 긴 스페이스 바 키. 이건 쓰임새가 나왔었어요. 스페이스는 띄어쓰기 하는 거. 한영키도 쓰임새가 나왔습니다. 한 번 누르면 한자,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입니다. 그리고 Alt키, 컨트롤 키예요. 자, 위에 양옆에 Shift라고 되어 있는 키가 2개 있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2키는 어떨 때 사용하셨었나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음들을 누르면 쌍자음이 나왔었죠. 그리고 숫자를 누르면 그 위에 있는 이런 기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여기 얘나 얘, 또 여기 점점, 땡땡이라고 하죠. 콜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나 윗쌍따옴표나 물음표 이런 것들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이 조그만 위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냥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Shift는 키보드 자판에서 2개가 있어요. 이 2개 중에서 이 왼쪽과 관련된 위에 있는 조그만 글자나 기호를 표시할 때는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 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엔터키예요. 엔터키는 뭔가 명령을 실행하거나 또는 메모장에서는 줄바꿈을 실행하는 키였습니다. 엔터키 위에 또 올라가시면 화살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바로 백스페이스 키예요. 백스페이스 키였죠, 여기. 여기 이게 백스페이스 키였습니다. 자, 백스페이스 키는 뭘까요? 스페이스는 그냥 띄어 쓰는 건데 백스페이스는 돌아가는 거죠. 영어로 써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씁니다. 백스페이스라고 쓰여 있으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지우는 버튼 화살표가 없고요. 그냥 영어로 백스페이스라고 쓰여져 있는 좀 기다란 키보드로 바뀌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키는 지우는 버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간단한 키를 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이게 방향키예요. 방향키는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키입니다.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키는 다음번에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한영키, 알트키, 컨트롤키, 시프트키, 이거 쌍자음 해주는 거죠. 시프트키 2개, 엔터키, 백스페이스 키, 방향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키보드 자판의 쓰임은 거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타자 연습부터 시작을 할게요. 인터넷 창 열어주세요. 저는 이 엣지라는 웹 브라우저지만 아직 선생님들께서는 2로 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을 열 수 있는 창이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라는 웹 브라우저로 이제 곧 바뀔 거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인터넷을 여는 창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주소 표시줄, 이 밑에 검색창 말고요. 맨 위에 주소 표시줄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네이버라고 쓰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실 거예요. 네이버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쓰시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네이버라고 쓰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네이버라고 검색을 했지만 하단의 검색 결과에 네이버라는 웹사이트가 결과로 뜨게 됩니다. 이 네이버 한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익숙한 이 초록 색깔 화면이 뜨고요. 이번에는 주소 표시줄이 아니에요. 이 인터넷 주소 표시줄 말고요. 초록 색깔 네모난 검색창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쓰신 다음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이것도 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타자 연습은 선생님들께서 하시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타자 연습 집에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걸로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려는 이유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여는 방법을 좀 아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따라해 주세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쓰세요. 검색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선생님들이 검색하신 결과가 이 밑에 뜹니다. 제가 오늘 잠시 뒤에 정보 검색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 이게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뜨게 돼요. 저희는 한컴 타자 연습을 검색했기 때문에 이 밑에 한컴 타자 연습과 관련된 검색 결과와 이렇게 주소가 있죠.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이 한글 글자 눌러보세요. 한컴 타자 연습 클릭을 해주시면 광고 나오는 건 X 눌러주시고요. 한컴 타자 연습 시작 눌러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에는 취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간 색깔 확인을 눌러주시면 타자를 연습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소리를 듣기 싫으시면 설정 창을 눌러주시고 이 소리를 0으로 내려주세요. 클릭하실 때마다 줄어듭니다. 클릭하실 때마다 소리가 나고요. 클릭하실 때마다 소리가 줄어듭니다. 설정이 완료되셨다면 X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6단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6단계는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요거 콤마라고 하죠. 쉼표, 아래 쉼표, 그리고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하고 으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점하고요. 콤마도 많이 사용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콤마예요. 그냥 동그라미 있는 점이고요. 우, 으 보세요. 우, 으, 콤마, 점입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이 하얀 색깔 네모 박스에 있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한글을 쓰려고 했더니 한영키를 바꿔달라고 하죠? 선생님도 아까 전에 저랑 한영키 배우셨죠? 긴 스페이스바 키 옆에 한영이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으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이 점과 보세요. 이 점과 아랫따옴표, 그러니까 콤마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서. 이게 콤마고 이게 점이거든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자, 자리 연습이 끝나면 이렇게 다음 단계를 선택하거나 다시 하기를 누르거나 그만하기 누르는 게 나오고요. 총타수와 오타수, 정확도와 연습 시간도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제 강의 멈춰 놓으시고 끝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만하기 누르시고 방금 자리 연습 6단계를 완성하셨으니까 낱말 연습 클릭하셔서 똑같이 낱말 연습의 6단계를 눌러주시고요. 낱말 연습의 6단계입니다. 하얀 색깔 네모 박스에 있는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긴 스페이스 바퀴 눌러주세요. 저는 50%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천천히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고요. 선생님들은 꼭 100%까지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치셨으면 X 눌러주시고요. 저희 항상 연습하던 메모장에 글 쓰고 저장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업 표시줄 하단에 저처럼 검색하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 검색을 눌러주시고 바로 여기 밑에 검색할 거를 쓰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위에 저처럼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 라고 뜨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그 버전마다 컴퓨터의 버전마다 약간씩 다르고요. 검색을 하실 때는 메모장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저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검색 버튼 누르자마자 최근에 이용한 메모장 앱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 메모장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쓰실 거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완연한 쓴 다음에 띄어쓰기 했죠. 띄어쓰기 할 때는 어떤 키를 누르죠? 긴 스페이스바 키. 홈이 쓰시고 띄어쓰기 했죠. 그때도 긴 스페이스바 키. 왔습니다 하고 오늘 타자에서 배웠던 점이 나왔네요. 이 점 찍었고요. 이 점 찍은 다음에 줄이 바꿔졌어요. 줄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는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눌러서 한 줄 아래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아침 스페이스 바퀴, 저녁으로 스페이스 바퀴, 쌀쌀한 스페이스, 요즘하고 또 줄바꿈이 됐죠. 줄바꿈 하실 때는 엔터 키를 눌러서 여기 요즘까지 쓰시고 엔터 키를 눌러서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 부분 써주세요. 몇 분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보시면서 쓰세요. 스페이스와 엔터 키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배우고 나서는 한글이라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우게 될 건데요. 그에 앞서서 메모장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천천히 써주세요.
1분 정도 더 기다려 드릴 테니까 쓰시고, 만약에 못 쓰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시거나 또는 하신 데까지만 하고 저장하는 연습해 볼게요. 네. 어느 정도는 쓰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왔습니다 할 때 쌍시옷이나 쌀쌀한 할 때 쌍시옷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Shift 키 누르시는 상태에서 시옷을 누르시면은 쌍자음이 나옵니다. 그 점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타자 연습에도 하셨고요. 자, 이 메모를 봄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지금은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파일 이름을 봄이라고 고쳐서 제 폴더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지난번 수업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서랍,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이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셔서 본인 PC에 본인 이름으로 된 폴더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메모장에서 쓴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파일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이 네모난 대화 상자 같은 게 바로가기 상자 같은 게 떴는데요. 왼편에 보시면 바탕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서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이 스크롤바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뜨게 돼요. 그럼 마우스를 오른쪽에 위치를 해놓으시고 휠로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서 휠로 내렸다 올렸다. 자, 오른쪽에서는 오른쪽만 움직여요. 근데 이 마우스를 왼쪽으로 가지고 가서 왼쪽에서 움직이면 왼쪽만 움직입니다. 이 마우스가 이 스크롤바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그럼 바탕화면 눌렀을 때 오른쪽에서 권요정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있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이름이나 선생님들 이름에 연습이라고 붙어 있는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경로가 뜰 거예요. 내 PC 바탕화면 땡땡땡 연습 이 안에 저장을 할 건데 뭐라고 저장하기로 했죠? 파일 이름을 봄이라고 하고 저장하기로 했어요. 그럼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을 찾아가 볼게요. 파일 이름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별 txt 돼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신 다음에 봄이라고 써주세요. 봄이라고 쓰시고 저장할 겁니다. 파일 이름에 클릭을 하시고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신 다음에 봄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해봤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우선 봄이라고 바뀌셔야 돼요. 메모장이 봄이라고 바뀌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X를 누르면 이렇게 딱 꺼져야 돼요. 저장을 했기 때문에 딱 꺼져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모르고 한 글자를 더 입력하신 거예요. 그러면 X를 눌렀을 때 이 봄에 변경된 내용, 내가 조금 더 덧붙인 내용을 이 봄이라는 거에 저장을 하겠습니까? 덮어 씌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저장하지 않음을 누르고요. 만약에 덧붙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저장한 게 진짜 그 폴더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권요정 연습이라는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폴더 위에 올려놓으시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안에 지난번에 연습한 파일과 함께 봄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확인하셨으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야 파일도 열기가 됩니다. X 눌러주시고요. 당분간은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이 메모장에 익숙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할 건데 지금 봄과 관련된 그 메모장을 작성했으니까요. 그 봄과 관련된 꽃 사진을 검색을 하고 꽃 사진을 선생님들 폴더에 저장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터넷 창을 열어주세요. 인터넷 창 열어주시고요. 이미지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데 당분간 저희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맨 위에 주소 표시줄이요. 여기 이 부분에 네이버라고 쓰시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네이버 엔터키. 인터넷 창 열어주시고 주소 표시줄에 네이버라고 쓰시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엔터키. 자, 네이버라고 쓰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검색 결과에 네이버가 뜨고요. 그 네이버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익숙한 이 네이버 초록 색깔 창이 나왔고요. 이 창을 크게 보시려면 여기 주소 표시줄에 맨 위에 창 위에 이 네모난 버튼 눌러서 최대화 시켰던 거 기억하시죠? 눌러서 이렇게 최대화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초록 색깔 검색창에 클릭을 하시고요. 봄꽃이라고 쓰시고 검색을 해볼게요. 봄에 피는 꽃 사진을 검색을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봄꽃이라고 쓰세요. 봄꽃이라고 쓰시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봄꽃이라고 쓰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검색 결과에는 꽃을 구매하라는 링크들이 많아요. 그리고 봄꽃에 대한 내용, 지식백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 봄꽃을 검색한 다음에 마우스에 있는 동그란 휠을 밑으로 내려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식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봄꽃, 추위를 무릅쓰고 서둘러 피우다라는 의미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부분은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제가 이 부분 누른 겁니다. 누르면 이게 옆에 새 창이 뜨거나 새 창이 뜨면서 봄꽃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봄꽃이 굉장히 많죠. 뭐 변산바람꽃, 복수초, 너도바람꽃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봄꽃을 검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도 예쁘고요. 자, 이 지식백과에는 봄꽃과 관련된 사전적 의미와 대표되는 사진들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 X, 봄꽃 검색한 결과를 쬐끄맣게 X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또 밑으로 내리면
봄꽃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이미지는요. 가장 위로 올라와 보세요. 마우스 휠 위로 올리셔서 가장 위로 올라오시면 봄꽃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통합이라는 건 이 봄꽃을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나오는 거고요. 이미지는 그림만 나오겠죠.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굉장히 많이 예쁜 그림들이 있죠. 이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쁜 게 많네요. 그쵸? 여기다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했고요. 마음에 드는 꽃을 클릭을 했어요. 뭐 다른 거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휠로 내리셔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편에 크게 뜹니다. 한번 클릭하시면서 오른편에 어떤 게 뜨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마우스를 이쯤에 두시고 휠을 내리시면서 마음에 드는 꽃을 클릭하세요.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글자를 클릭하셨으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시는데요. 새로운 창은 X를 눌러주시고 이 이미지 위에 이미지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내용 누르시면 안 돼요. 이미지만 눌러주시면 오른편에 이렇게 크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꽃 이 내용 말고요. 위에 이미지를 클릭을 했고요. 클릭해서 오른편에 크게 나온 이 사진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오른편에 크게 나오죠? 이 크게 나온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여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미지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꽃 사진을 이 내용 말고요. 위에 부분을 클릭하시고 오른편에 크게 떴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사진 고르시고 사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큰 이미지에서 내가 클릭했을 때 나오는 큰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누르시면 이런 바로가기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메모장하고 저장했던 방법과 같아요. 왼쪽에서는 바탕화면을 클릭하시고요. 오른편에서는 본인 이름 연습으로 되어 있는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왼쪽에서 찾아보세요. 본인 이름으로 된 거. 그러면 내 PC의 바탕화면에 권효정 연습이라는 폴더로 들어왔고요. 이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다운로드가 아니고 봄꽃이라고 봄꽃 첫 번째 거니까 봄꽃하고 1이라고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봄꽃 1이라고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럼 이 폴더 안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저장이 돼요. 나아가서는 문서를 만들 때 이 이미지를 그 문서에 넣을 수도 있고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봄꽃 1이라고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상황이 나오고요. 파일 열기까지 나오고 이건 뭐냐면 이 파일을 저장한 폴더를 여는 버튼도 나옵니다. 잠깐 창을 내려놓을게요. 창을 끄진 마세요. 끄진 마시고
창을 작업 표시줄 밑으로 빼기 버튼으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으면 이 밑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이 인터넷 모양을 다시 누르면 그 화면, 봄꽃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봄꽃 1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보이실 거고요. 봄꽃 1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뭐 나오는 거는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장한 봄꽃 사진이 내 폴더에 저장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X 눌러주세요. 확인하셨으면. 또 이 창도 X 눌러주시고요. 다시 밑에 내려놨던 이 모양, 인터넷 모양을 누르세요. 저희가 잠깐 작업 표시줄에 내려놨죠? 인터넷 모양을 누르면 이 검색을 했던 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것도 저장한 게 더 해볼게요. 상을 내리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벚꽃이 아주 예쁜 사진을 제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봄꽃이 아니라 여기 검색했던 데 뒷부분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지우고요. 내가 원하는 꽃 이름을 직접 검색하셔도 돼요. 저는 벚꽃이 보고 싶어서 벚꽃이라고 쓰고 검색 버튼 누르거나 엔터키 누를게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그 보고 싶은 꽃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엔터키를 눌렀더니 예쁜 벚꽃이 한가득 나왔어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 내용 말고요. 이 내용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뜹니다. 이 위에 이미지를 눌러주시고요. 생각보다 예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미지 눌러주시고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걸. 이미지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예쁜 벚꽃이 떴을 때 오른편에 예쁜 벚꽃이 떴을 때 이 사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편에서 이제 이 부분에 더 휠을 내리시면 한 번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바탕화면이 있기도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된 폴더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바탕화면에서 본인 이름을 찾는 연습을 한 것뿐이고요. 왼편에는 바로 선생님들 이름과 폴더가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도 같은 효과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선생님들이 검색한 꽃 이름, 저는 벚꽃이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지운 다음에 벚꽃이라고 쓰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눌렀고요. 이제 다 저장했으니까 X로 인터넷 화면을 닫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된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안에 벚꽃이라고 저장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이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복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잘 아시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종료는 작업 표시줄에 이 윈도우 모양 눌러주시고요. 전원 버튼 모양, 리모컨 전원 같은 모양 바로 위에 있으실 거예요. 여기 위에. 그거 눌러주시고 시스템 종료 눌러주시면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그냥 끄시면 안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